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중에서 토지 얘기는 그린벨트 얘기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린벨트에 대한 거는 제가 1999년도 IMF 다음에 이제 책 한 권을 썼었고, 그 다음에 요 강의 내용은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몸담았었던 이제 숭실사이버대학, 작년까지 이제 있었는데,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신입생하고 그 다음에 입학 설명회 자료로 만들었던 건데, 210쪽 분량입니다. 이 PPT 여러분들 보이는 이 화면이, 그러니까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강연되는 거는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될 때까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치는데, 대신 뭐냐? 절대 일은 없습니다. 실무로 파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보면은 큰 부자 되는 법, 그렇죠. 법의 제1조는 목적, 2조는 늘 뭐냐?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이 뭐가 있냐? 1조. 이 법은 숭실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여 여자는 복부인, 남자는 복돌이가 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 용어에서 보면은 저희 숭실사이버대 같은 데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자면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대신 이것은 4년제로 정규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집에서나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보편적으로 학과를 이제 중간에 이제 대학을 다니시다가 이제 편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전교에서 수석을 졸업을 하셨던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을 하셨어도 입학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제일 꼴등으로 졸업을 하셨어도 저희 숭실사이버대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여기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에서 꼴등하셨던 분들도 대학 교수 되고, 박사가 10몇 명에 제가 알기에는 대학 교수가 아마 6명인가 7명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708-7826, 요건 광고해도 괜찮죠. 저는 나와서 부동산, TV나 이런 데 나와서 하면서 물건 소개한 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학교 소개니까는 당당하게 해도 괜찮죠. 708-7826인데, 이시연 조교한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황막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황사를 막는 사람들, 그러면은 20%인지 30%인지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지,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할인 혜택이 있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까지 졸업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학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4강 못 쓰고 서울대 나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숭실사이버대 나와도 4강 못 쓰시고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학위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입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그린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뭐냐면 그린벨트가 사는 곳은 지난번에 1강 때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있죠. 그린벨트는 반드시 도시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탄생 요건은 1968년도 이제 김신조에 의한 청와대 기습 사건이고 해서 대도시에 대한 국방 전략이 좀 필요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대도시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 또 그 다음에 대도시 주변에 이제 난개발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런 게 필요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는 반드시 도시 지역에 어디에 산다? 녹지 지역에 산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사는 지역은 바로 녹지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 내 뭐가 있냐? 개발 제한 구역,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린벨트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알겠어요? 그러한 내용으로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보면은, 자, 요건 이제, 요런 거 대충 봐보면은, 이제 김포에서 나온 건데,
도시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약 150개 여개의 시와 군에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고 써놓는 지역은 별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냥 뭐냐면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자연녹지 이렇게 나오면은 아, 자연녹지 지역이구나, 이걸 1번으로 보시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개발 제한구역, 아, 이것이 그린벨트구나. 근데 누가 우야? 1번이 우야, 자연녹지.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걸로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 법령보다도 먼저 적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법령은 용도 지역이 최고예요. 다시 한번, 다른 법령,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법.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어떻게 되나?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못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십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나오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또 새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방송한 지 얼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제 요 내용을 많이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강의해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 비전문가가 들으시기에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쉬운 게 그동안의 전문가님들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시라고, 특별히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굉장히 실력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시청이 많다라고 그러는 얘기는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얘기를 시장 논리로 풀었지, 가장 공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것을 어려운 무슨 법령이나 이걸로 해설하지 아니했음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요런 내용은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봐보면은, 자, 대한민국은 98개의 부동산에 대한 법령이 있다. 그 중에서 1등 법령은 국토계획법이다. 국토계획법이다. 그 국토계획법을 하나를 빼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97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적지에다가는 국토계획법 하나를 넣는 거예요. 나머지 97개 법령은 어디다 놓느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의 등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제일 먼저 보는 법이 국토계획법. 나머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7개 법령은 어디에서 본다? 2번 항문에서 본다. 3번에 봐보면 새로이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등기부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는 양식이 돼요. 그래서 1대 97이라고 제가 했죠. 1이라고 하는 건 국토계획법, 97이라는 건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 98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97개는 어디에다? 현주소에다가 써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실 것 같으면은 그린벨트, 요거는 권역이라고 나와요.
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역이다라고 그러는 얘기는, 지역은 이거는 토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구역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사람의 행위라고 그랬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권역이라는 게 나와요. 권역. 권역이다라고 그러는 거는 일반 어떤 특정한 이렇게 경제에 대한 단위로 묶는 게 아니고 행정에 대한 넓은 범위의 지역을 권역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도 권역, 아시겠어요? 광주 권역, 대구 권역, 부산 권역,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처럼 행정구역상 넓은 의미를 권역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어디에서 지역에 사는 게 아니고 지구에 사는 게 아니고 구역에 사는 게 아니고 권역에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냐? 자, 여기서 이제 적어내 놓을게요. 어디에 되냐? 전국에 7개 권역인데 수도권에서 산다. 그린벨트가 산다. 대전권에서 산다. 대구권에서 산다. 울산, 부산, 그 다음에 광주권에서, 광역시에서 사는데 창원권, 마산, 창원 진해인, 마창진의 창원 시내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개의 권역에서 그린벨트가 살고 있더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전혀 그린벨트 없습니다.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는 수도권에서 봐보면 여러분 녹색으로 나오죠.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죠.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경계, 여기는 경기도 경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인천광역시 경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그린벨트가 살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권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 지역에는 그린벨트는 없어요.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은 그린벨트의 20km 이내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제1기 신도시라고 보면 돼요. 서쪽에 가면 중동, 서북쪽에 가면은 일산,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분당, 평촌이나 이런 데 7개 권역은 중에서 저걸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3개 권역이에요. 남쪽에 분당,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서쪽에 지금 얘기하는 중동. 그 다음에 북쪽에 고양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전부 20km 이내요.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2기 신도시는 30km까지 갑니다. 1기 신도시는 보편적으로 20km 이내에다 지정을 해놨고 3기 신도시는 30km까지, 2기 신도시는 30km까지 가. 자, 그런데 더 끝나가지고 그러면 40km까지 간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야,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오자. 기어들어오다니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린벨트 녹색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린벨트를 파먹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서민의 싼 주택을 공급하자. 그러면 1기 20km 신도시보다 싸다. 가깝다. 2기 신도시보다도 더 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린벨트는 일단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론자들이 이제 상왕왕되니까는, 자, 그러면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 어떻게 되냐?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저도 전 세계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지독하게 밝히냐 아니냐 이거예요. 저도 돈을 덜 밝히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돈은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의 1등급에서 5등급 내용만 알면은 이거는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아냐? 국토부에만 있습니다. 절대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환경평가 등급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그린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지역 여기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에 환경평가를 이미 했다 이러는 게 그래서 몇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미 나눠놨습니다. 이미 벌써 언제냐? 10여 년, 근한 20년 전 이미 일찌감치 나눠놨어요. 그 자료를 저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여기 앞으로 그린벨트 풀려 강의 시간에 다 밝혀드려요. 그러면 땅값 어떻게 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비를 붙이고 있는데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해제, 토지, 땅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제1호가 4등급, 5등급. 그린벨트 3등급은 어떻게 됐냐? 경우에 따라서는 풀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되냐? 1, 2등급은 그린벨트에서 풀지 말고 다르게 이용을 해라. 다시 한번 1, 2등급은 그린벨트에서 보존해라. 4, 5등급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해도 괜찮다. 3등급은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것이 그린벨트에서 환경평가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양정지구 있죠. 남양주에 가면은 양정지구 있어요. 자, 여기 서강대가 들어간다라는데 이 양정지구도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 해제를 할 때 환경평가 등급을 했댄다니까요. 그러면 환경평가 등급 가지고 3등급에서 4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에다가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준 거예요. 물론 이제 3등급, 4등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을 집어넣는 게 좋다. 요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이다. 그러면 1등급에서 2등급은 공원으로 보내거나 다른 보존시설로 가면서 이 전체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어느 날 갑자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 그린벨트 여기 풀어주자 그래서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는 어차피 토지만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신다라고 그러면 이 양반은 박준호보다도 땅에 대한 실력이 낮구나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벌써 나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자 여기다 운동장을 짓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쪽에다 뭐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면은 요번에 남양주시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 그 다음에 양주시에다 공동으로 뭐를 하냐면은 북부 그 테크노마트, 지금 얘기는 테크노마트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줘놨죠. 양주도 어떻게 되냐?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사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역개발 사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양주도 어떻게 되냐? 별내하고 그 다음에 갈매지구 있어요. 그 경계 두 군데 사이에 거의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이거 우리 동네에다 이쪽은 그린벨트가 4등급에서 5등급이 많은데요. 자,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정확히 아시고 지금 얘기하는 그린벨트를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나오면은 시대별 개발 축에 이동해요. 자, 그러면 그린벨트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보면은 80년대는 사대문 안쪽에 있는 시대예요. 90년대 나오니까 이제 신도시 시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냐면은 1기, 2기, 이제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신도시 시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000년대는 바로 뭐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다라고 우리는 도시 재생 사업이 아주 극성을 부릴 때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그린벨트 시대. 원래 이제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예전에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미 3년 전에 제가 이 강의 내용을 마련했었고 강의했던 내용인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및 뉴딜 많이 들어보셨죠? 2010년대 같으면 도시재생 및 뉴딜 놓았어요. 근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저거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바로 뭐를 적어냈냐면은 그린벨트 시대가 오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이게 예측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기가 막히게 그린벨트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린벨트 시대를 한번 봐보면은, 자, 봐보세요. 빨간 것만 찾으면 돼. 사대문 아니야. 그렇죠? 사대문 아니야. 그러다가 요거는 이제 그 주홍색으로 봐보면은, 주홍색은 90년대. 바로 신도시, 제1기 신도시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제2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색깔을 봐보면은 2000년대 도시재생 시대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에 안양이라든가 뭐 이런데 기존에 있는 중소도시에 대한,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붐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놔놓고 도시, 서울세는 도시지역 한가운데에다가 구도심 개발 사업인 재건축과 재개발을 놓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그린벨트를 보자. 그린벨트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주황 색깔 안쪽에 있고 기존 시가지 안쪽에 있다. 뭐냐? 제일 먼저 20km 안쪽에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들이 20km 안쪽이다라고 그러면은 진짜 엎어서 코달 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신도시 만들라. 도로도 빵빵하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다니고 도시철도도 다니고 요즘은 GTX도 다닌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를 거쳐가? 그린벨트를 거쳐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결국은 그린벨트에는 기반시설, 도로 확장 안 해놔줘도 돼. 철도 안 놔줘도 돼. 이미 기존에 어떻게 되냐? 신도시 때문에 다 나와 있었던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별 개발 추계 이동, 뭐냐? 그린벨트를 이해를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이용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의 신도시로 이동을 하는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럼 중간 지점에 있다가 보니까 음식점 해먹기도 좋다. 창고 해먹기도 좋다. 저 개발하면은 더더욱 좋다. 라우리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0km 밖에 그린벨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거기서 무엇일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목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그린벨트라는 이러한 특색이 있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지금 벌써 1시간 23분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린벨트 3차 강의일 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고 우리는 주제로 해놨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 책을 가져올게요. 어떻게 되냐? 1999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 그린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한번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분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제 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단연간의 숙련된 그 지금 얘기하는 공부와 그 다음에 경험을 해본 내용 가지고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이럴 때 상당하게 유익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